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봉제 도입 절차와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봉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사용주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의 변경이 불이익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이라면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노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쌍무계약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흔히 무기계약과 유기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정에서도 잠시 설명한 것과 같이 연봉계약은 임금 결정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봉계약이 근로계약을 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특별한 경우도 없지 않은데요. 노동위원회 사건 중에도 이와 같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혹은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즉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등을 명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봉계약은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지 근로계약상의 유기, 무기계약 근로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전에 호봉제 사원으로 입사한 기존 근로자에 대해 연봉제 계약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연봉계약 합의 불일치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를 둘러싼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는 그 계약 기간의 만료 혹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헌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기 위한 조건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헌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계약과 근로계약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유기근로계약 관계가 무기계약 관계로 되기 위한 요건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경우는 예외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인데요.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가 다수의 신규 근로자 혹은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인 내용을 약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공통적인 근로조건의 일반적 기준을 작성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것을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업규칙 작성 변경에 집단적인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봉제의 도입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판단은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제 대상 근로자 집단에게 지급될 총임금 재원은 연봉제를 도입하기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연봉제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일부 근로자에게는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 중 일부가 변동급여가 되어 종전보다 많아지거나 혹은 적어지게 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총임금 재원은 동일하지만 연봉제 도입으로 인해 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상이해지는 경우에는 연봉제는 취업규칙 의무부재 사항 중 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 기존의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한 것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 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상위의 자치규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도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도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 과정에서도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통상 노동조합은 연봉제를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조합원을 상대로 단체 협약을 통해 연봉제를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연봉제를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봉제 계약은 형식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문제는 조합원이 아닌 사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차장급 이상 간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봉제 급여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차장급 이상 간부 근로자 과반수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노동조합의 대표의 의견을 듣고 연봉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다룬 다른 과정을 참고하여 먼저 단체 협약을 통한 연봉제 급여 규정의 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규정의 적용을 받는 차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 과반수 및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라는 집단적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연봉제 급여 규정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차장급 이상 간부 직원 과반수의 동의 외에 노동조합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기존의 직원들에게는 조합의 반대로 연봉제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제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신입사원들의 선택에 의하여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 중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 개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를 보시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요. 이 노사협의회에서는 임금의 지불 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도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연봉제 도입도 협의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당 법령을 토대로 하여 노사협의회 위원들만의 협의 등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위원이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조합원이며 단체협약 조항의 명문으로 노사협의회의 합의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효력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판례도 이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에서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 그들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연봉제 도입 절차, 즉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
취업규칙을 통한 도입, 단체 협약 그리고 노사 협의회를 통한 도입 등에 대해 문제가 되는 주요한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연봉제를 꾸준히 도입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셨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봉제 실시로 인해 일정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도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노사 분쟁의 빌미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